뜨거운 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플 후보 4인방 과연 누가 오늘 선정돼 있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네, 윤의 새 교육부 수장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플, 이거 뭐 대한민국을 며칠째 뜨겁게 달궜던 캠리, 도요타 캠리 차량 포스트잇 붙여져 있는 모습, 과연 어떤 소식일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지영 작가도 오랜만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남성도 실루엣으로 지금 하플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과연 이 네 사람 어떤 사연인지 한 분 한 분씩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 교육부 수장으로 내정된 윤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 청원이 5만 건이 육박했어요. 과거 발의했던 법안과 교육 현안에 대해서 밝혔던 몇 가지 입장들이 현재 반발을 지금 사고 있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그리고 피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본인의 사무실을 개설한 이른바 갑질 의혹까지 여러 개의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치명적인 도덕성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성 부족의 이념 편향 우려, 그리고 아들 병역, 위장 전입, 갑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달 중순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던 불법 주차 차주인 50대 여성 A씨가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임금 체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던 B씨가 월급을 떼먹었다 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데요. B씨는 9시간씩 22일을 일했지만 월급으로 받은 돈은 고작 15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후 월급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출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A씨는 불법 주차 사건처럼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일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 공개 후에 해당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밝혔던 차주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잃은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 불법 주차 사건 차주에 대해서 김병민 박사님, 새로운 의혹과 주장이 지금 제기된 건데 이분이 사실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에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종업원이 9시간씩 22일을 일했지만 월급으로 15만 원밖에 안 받았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법 주차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공개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실명이라든지 내용도 전혀 없는 그 마지막에 캠리 차주라고 밝혀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그 아파트에서만 있었던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인터넷에 있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여성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뭐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은 송도에 있는 한 미용실이기 때문에 근처일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여기에서 지금 해고당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9시간씩 22일을 일했는데 15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왜 받지 못했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제하고 나서 줬다는 거예요. 아니 미용사한테 재료비를 왜 공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작성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엿먹으라고 저런 행동을 일삼는다. 참 무서운 여자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로 본인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위들을 이용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에게 있을 수 없는 갑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가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제를 합니다. 이것은 그 해당 미용실에서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주장을 제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미용실 사진도 자신이 게재를 하고 세미나 참석차로 이 차주는 자리를 비우고 있다 며칠째 뭐 그런 것도 사진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얘기는 3번 정도 대면 조사를 그 상대방 측이 요청을 했다가 이번에도 안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그 뭐 미용실의 주인이라는 분이
뭐 임금을 아예 띄어먹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제 이관을 시켜서 조사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게끔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한 것은 아예 전체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주지 않은 거였거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금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피해자의 얘기만 전적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3번, 4번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 지금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상대방, 즉 고소를 당한 혹은 고발을 당한 그 여성분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좀 더 한번 해보고 더 이상은 뭐 개선의 여지가 없다거나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아마 검찰에 넘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에 넘어가게 될 건데 문제는 근로 그 기준법 관련해서는 임금이 체불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금전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 아예 또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현재로서는 다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임금이 일부가 지급이 됐다면 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좀 나타나야, 차주가 나타나야, 그렇죠. 미용실 원장이 나타나야. 당시 아파트 사건이 있을 때도 끝내 본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중고차 업체를 시켜서 차를 빼갔습니다. 이 원장이라고 칭해지는 캠리 차주가 또 다른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직원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도 본인의 면허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현재 있던 남성 직원의 미용 면허증을 가지고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허. 소위 말하는 뭐 대리 미용원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의혹도 하나 제기하고 있고요. 이 글을 올린 직원 A가 노동부에 여러 번 그 호소를 하고 했더니 문자를 보내서 집에 찾아가겠다. 집에 찾아가겠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예. 라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그 주차 사건, 그 다음에 지금 미용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보면 캠리 차주 이 분에 대해서는 글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본적인 인성이나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약간의 결격 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 불법 주차 사건이 이게 쉽게 끝나지만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